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SNS를 부탁해 운영하고 있는 채널 운영자 고니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블로그 표시 광고법에 관한 사항이에요. 블로그 표시 광고법이라 함은 약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그 블로그 이제 파워 블로그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간접 광고라든가 이제 제품 서비스를 받고 이제 포스팅을 한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제 어떠한 이제 포스팅을 할 때 업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즉 그런 것들을 제공받았을 때 이제 블로그에 제공받았음을 표시하는 그런 법률이 바로 블로그 광고 표시법, 표시 광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었는데 과연 어떻게 인식이 변화됐고 바뀌었는지 리서치가 있어요. 리서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블로그 리서치 표시 광고법 준수 현황입니다. 이게 자료가 옐로우 모바일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왔음을 먼저 밝히고요. 어, 위드 블로그의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했고 전체 응답자 1,004명 그리고 설문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 자료 제공해 주신 옐로우 모바일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최근 한 달간 표시광고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업적 포스팅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있다가 아무래도 비율이 높았죠. 네, 52% 없다가 47%인데 저도 이제 블로그 검색이나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이 정도 비율은 아니지만 약 한 10건을 봤을 때 한 3건 정도는 되게 상업적 포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제 포스팅 이제 표시 광고법을 이제 표시한 블로그가 3건이란 얘기고요. 안 한 블로그가 몇몇 있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약 50%라고 하는데 거의 뭐 비슷한 그런 통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표시 광고법을 준수하지 않은 블로그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내용일 때는 이제 댓글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남기는 스타일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 좀 깨끗한 블로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죠. 근데 대부분 블로거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왜냐 업체에서 이제 표시 광고법을 준수하지 말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나 비율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간다가 거의 반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는다가 한 40% 거의 비율이 낮죠. 이외에는 뭐 포스팅 내용을 반박한다, 신고한다가 낮는데 이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은 조금 이제 이제 환경을 좀 깨끗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나마 댓글로 나마 이렇게 좀 정정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주의고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표시 광고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업적 포스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이겠죠. 네, 포스팅이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누구도 블로그 내용을 믿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블로그 전체적인 이런 산업군에도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배양입니다. 현재 맛집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에서 70% 이상이 부정적인 인식이 배양이 됐죠.
실질적으로 맛집이 아닌데 맛집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상위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이 올랐으면 그만큼 또 서비스 질을 높이면 되는데 대부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매출이 오른 만큼 또 서민님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지 않고 또 맛이나 퀄리티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또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 좋은 현상이죠.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업체로부터 표시 광고법 위반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없다라고 물었을 때 있다가 한 37%, 40%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업체에서도 대행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가면서 건전한 블로그 문화 만드는데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게 또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마지막입니다. 건전한 블로그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위로 꼽아주신 부분이 역시 대행사의 인식 변화입니다. 약 반수 가까이가 대행사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정 노력을 위한 권리 강화. 어, 네, 이 부분 권리 강화라 하면 어떤 부분이죠? 어, 어, 좀 블로거들에게 권한을 높이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글쎄요 이거는 권리 강화 측면이 어떤 면이죠? 그 뭐 포털 사이트에 요구하는 측면인가 이게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뭐 어떤 컨텐츠 제작이죠. 제작인데 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또 권리 강화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어, 너무 헐값에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최대의 수혜자가 N사고, 네, N사에서 우리나라의 검색의 한 70%를 차지하니까 거의 뭐 가돌이 양식이죠. 거의다 보니 아 물론 이제 일반 유저들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이용해서 너무 N사에서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골고루 분포될 필요가 있는데 넷센스보다는 못하죠. 아무래도 에드퍼스트가 네 그런 부분은 약간 계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시광고법 관련 법령을 강화하자. 그리고 블로그 서비스 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블로그 리서치 내용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의논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을 위해 블로그에 좋은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정적인 그런 어,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측 하단 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NS를 부탁해 감사합니다.